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리 진행을 맡은 허다입니다. 시작에 앞서 질의와 관련하여 스터디원 분들의 경우에는 각 질문 시간에 손들기를 눌러주시면 성함 불러드릴 예정이고요. 청강방 분들의 경우에는 채팅창 혹은 발표가 끝난 이후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님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2022년 ICLR에 제출한 논문인 Understanding Dimensional Collapse in Contrastive Self-Supervised Learning입니다. 펀디멘탈 팀원분들께서 발표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이 논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논문인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논문이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기존의 문제점이 생기는 두 가지 이유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다이렉트 클리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끝낼 예정입니다. 먼저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동시에 이 논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논문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설명을 하려면 셀프 슈퍼비전을 알아야 하는데요. 셀프 슈퍼비전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정의를 하고 이를 풀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로는 첫 번째 그림처럼 이미지 각 패치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예측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그림처럼 이미지 각 패치를 섞어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키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처럼 한 이미지를 서로 다르게 어그멘테이션 시켜서 이후 나오는 임베딩 벡터를 가지고 이 두 개의 관계로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이제 컨텍스트 프리딕션, 직서 퍼즐, 조인트 임베딩 벡터라고 해서 불리는데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셀프 슈퍼비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프 슈퍼비전에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그 셀프 슈퍼비전만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컬랩싱 프로블럼이라는 겁니다. 컬랩싱 프로블럼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벡터가 하나의 벡터로 줄어들어 버리는 컴플리트 컬랩스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차원에 분포하지 않고 이제 특정 차원만으로만 학습이 되는 다이멘셔널 컬랩스가 있습니다. 일단 셀프 슈퍼비전은 컴플리트 컬랩스는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 셀프 슈퍼비전만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서 다이멘셔널 컬랩스가 발생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셀프 슈퍼비전 중에 포지티브 페어는 가깝게,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는 이제 서로 멀어지게 하는 방식이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입니다. 이 방법은 네거티브 페어로 인해서 앞에서 언급한 다이멘셔널 콜랩스에 강인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직관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직관과는 좀 반대로 이 컨트래스티브 러닝도 또한 여전히 다이멘셔널 콜랩스를 겪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심클레어로 학습시킨 모델이 임베딩 스페이스의 싱귤러 밸류들의 스펙트럼인데요. 그래서 임베딩 벡터가 총 128차원을 가질 때 각 차원들의 그 싱귤러 밸류들이 로그 값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가로축은 싱귤러 밸류들의 인덱스고요. 세로축은 싱귤러 밸류들의 로그 값이어서 싱귤러 밸류가 0에 가까울수록 그 값이 무한하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됩니다. 보시면은 컨트래스티브 러닝으로 학습한 심클레어의 경우에도 끝에 약 30개 정도의 싱귤러 밸류는 0에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러한 그 컬랩스가 좋지 않은 걸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건 뒤에 또 제가 성능을 설명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다이멘셔널 컬랩스가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컨트래스티브 러닝 이후에 다운스트림 태스크,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성능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네, 그럼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전체적으로 어떤 논문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 다이멘셔널 콜랩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다이멘셔널 콜랩스가 왜 일어나는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서 새로운 컨트래스티브 방법인 다이렉트 클리어라는 것을 제안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이어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컬랩스가 발생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저자는 어그멘테이션에 의한 베리언스가
데이터 자체의 베리언스보다 큰 경우에 다이멘셔널 콜랩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일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을 시키는 것을 이제 식으로 증명을 했는데, 먼저 단일 리니어 네트워크 학습 시에 사용한 로스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시 많이 사용하는 이 인포 NC 로스고요. 이거는 다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뭐 위에는 포지티브 페어가 있고 아래는 네거티브 이제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된 로스를 리니어 레이 웨이트 매트릭스 W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체인룰을 이용해서 첫 번째 이퀘이션과 같이 나타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 천천히 그냥 로스 값을 적어서 이거 미분을 해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때 GZ 인베딩 벡터 GZ는 이제 인베딩 벡터 Z를 이제 그레디언트 인베딩 벡터 Z를 약간 미분한 그 그레디언트고요. 여기에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이 이게 수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인포 NC 로스를 기본적인 편미분 지식으로 직접 미분해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그레디언트 G라는 게 공통적으로 모든 항인에 일단 먼저 GZ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GZ들은 그 Z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Z라는 이 인베딩 벡터는 공통적으로 입력값에 웨이트 매트릭스 W가 곱해진 값입니다. 그래서 G는 W가 곱해져 있고 어떤 것이 곱해진 그러한 형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W를 빼가지고 쭉 정리를 잘 해보면은 이 X라는 값이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항을 보면은 XI랑 XJ를 뺀 것의 코비런스 항인데요. 즉 데이터 간의 코비런스 데이터 i번째 데이터와 j번째 데이터 간의 코비런스 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xi와 xy 프라임 간의 코비런스, 그러니까 즉 xi 프라임이라는 거는 xi는 와 데이터는 같은데 어그멘테이션을 다르게 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즉 어그멘테이션한 데이터 간의 코비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x라는 거는 이 두 개의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행렬의 차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식들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x의 아이겐밸류의 부호입니다. 그래서 먼저 웨이트 매트릭스를 t번 업데이트 했을 때 값을 미분 방정식으로 풀고, 그리고 x를 아이겐 디컴포지션 해서 대체를 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 t 값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면은 x의 값, 그러니까 x의 아이겐밸류에 만약에 음수 값이 있다면 x의 값은 랭크 데피시엔트, 그러니까 즉 랭크 값이 계속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낮은 랭크 값과 w0와 곱해진 wt 또한 약간 로우 랭크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w가 들어간 코베리언스 역시 로우 랭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이멘셔널 콜랩스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이멘셔널 콜랩스가 발생하는 두 번째 메커니즘인 implicit regularizations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 일어나기 어려운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강한 어그멘테이션을 가정을 해야 되고, 또한 단일층의 인공신경망을 가정을 했을 때 그러한 식이 전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어그멘테이션이 적은 상황에서 딥 네트워크에서는 다이멘셔널 콜랩스가 안 일어나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 논문에서 가정하는 이 여전히 다이멘셔널 콜랩스가 일어나는 다른 이유로 이 implicit regularization 을 듭니다. 가정을 합니다. 이거는 즉 오버 파라미터화된 리니어 네트워크가 로우 랭크 코베리언스를 도출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두 계층의 MLP를 가정을 하는데요. 이때 웨이트 매트릭스는 W1과 W2를 업데이트 시키는 그레디언트 값, 이거를 이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G 값은 앞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두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는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층이기 때문에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두 웨이트 매트릭스 두 개 사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행렬을 SVD 분해를 해서 그 사이 직교 함수 V2랑 U1의 곱에 의해서
이 인터랙션이 결정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선형 이론 중에 만약에 x가 포지티브 데피니트하고 모든 t에 대해서 w1, wt가 곱해진 것이 0이 아니고 그때 이 t가 무한대로 왔을 때, 그러니까 학습이 계속 무한대로 진행이 됐을 때 w1과 w2의 디스팅티브 싱귤러 밸류를 가진다면 행렬 A, 그러니까 v2 트랜스포스 곱하기 u1,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인터랙션이죠. 이 인터랙션은 단위 행렬 1로 수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게 실제 상황에서도 그런지 행렬 A의 절대값을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위 행렬 i하고 조금 비슷하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과 같은 경우는 이 행렬 A는 아무리 학습이 진행되어도 단위 행렬 i가 유지되도록 태화하지 않는 싱귤러 밸류들로 초기화하는 경우에 이제 단위 행렬 i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실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매트릭스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되기 때문에 이 얼라인먼트가 완벽하지 않고, 그러면 즉 그 단위 행렬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A 행렬이. 그래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디제너레이트, 그러니까 좀 태화하는 싱귤러 밸류들로 이루어진 블럭 다이어고널 행렬처럼 나오게 되고요. 이 경우에 웨이트 매트릭스의 싱귤러 밸류들은 아래 두 값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 W1의 싱귤러 밸류의 K번째는 이제 이 값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싱귤러 밸류 1K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식에서 보듯이 아까 봤던 똑같은 식인데, 식에서 보듯이 각 싱귤러 밸류들을 업데이트하는 값들이 원래 자기 자신의 값에 비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작은 싱귤러 밸류들은 더욱 느리게 약간 이볼브를 할 거고, 좀 이 시그마 값이 큰 싱귤러 밸류들은 더욱 빠르게 값이 변하게 됩니다. 이거를 실제 실험에서 측정해 보면은 이렇게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오는데요. W1 그리고 W2에서 초기에 좀 작은 값을 가졌던 싱귤러 밸류들은 학습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줄어들거나 증가하더라도 좀 큰 값에서 시작한 싱귤러 밸류보다는 조금 느리게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따라서 이 코베런스 행렬의 싱귤러 밸류에 따라서 이 인베딩 스페이스가 결정이 되는데, 이 코베런스 행렬은 로우 랭크인 W1, W2가 곱해져 있고, 따라서 코베런스 매트릭스인 C도 로우 랭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맨 오른쪽 이 그림을 보시면 인베딩 스페이스 또한 학습이 진행되어도 몇몇 싱귤러 밸류들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다이멘셔널 콜랩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두 개 층의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층의 네트워크로 확장을 함으로써 오버 파라미터화된 경우는 어떤지 실험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보여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층이 더 깊어질수록 콜랩스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자,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은 층 개수가 1, 2, 3, 이렇게 4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 L1이 1에서 4로 점점점 커질수록, 네트워크의 깊이가 커질수록 0에 가까운 싱귤러 밸류의 개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많은 행렬들이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그 붕괴가 점점 증폭되기 때문이다 라고 논문에서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널리니어한 함수를 끼워 넣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렐루를 끼워 넣었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이멘셔널 콜랩스가 렐루가 없을 때와 비슷하게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이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챕터에서는 다이렉트 클리어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즉 프로젝터 없이도 프로젝터의 효과를 내는 새로운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인 다이렉트 클리어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심클레어로 학습했을 때 아래의 왼쪽 그림에서 프로젝터 이후의 인베딩 벡터들은 다이멘셔널 콜랩스를 겪습니다. 근데 대신 프로젝터 이전에 인코더만 통과한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이멘셔널 콜랩스가 좀 덜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젝터가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리프레젠테이션만 가지고 이 인포 NC 로스를 구성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 다이멘셔널 콜랩스를 겪게 된다는 건데요. 이걸 나타낸 게 이 그림입니다. 노란색은 프로젝터 없이 학습한 리프레젠테이션들의 싱귤러 밸류들의 스펙트럼이고, 파란색은 프로젝터를 사용했을 때 함으로써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들이 싱귤러
밸류들이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싱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터들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때는 이 프로젝터가 버려지고 이 리프레젠테이션만이 사용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프로젝터라는 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프로젝터의 웨이트 매트릭스는 다이어고널한 형태일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프로젝터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인코더의 웨이트 매트릭스와 정렬이 발생을 하면서 프로젝터의 두 주교 함수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단위 행렬화되고 이는 즉 단순히 프로젝터는 대각 행렬의 형태만 되는 것이죠.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로우 랭크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전의 리프레젠테이션에 또한 로우 랭크의 그레디언트만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자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프로젝터가 로우 랭크의 리프레젠테이션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면은 그냥 프로젝터를 없애고 다이렉트하게 리프레젠테이션만을 사용을 하되 로우 랭크의 이 서브 벡터만 가지고 로스를 계산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심클레어의 학습 방법이 좀 더 간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이 다이렉트 클레어라는 거고요. 다이렉트 클레어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리프레젠테이션 벡터에서는 오직 이 서브 벡터만으로 로스가 계산돼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클레어의 성능을 싱클레어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싱클레어의 표준 학습 방식으로 100회폭 동안 레즈는 50에서 베이스로 해서 학습을 시켰고요. 이후 이미지넷에 대한 성능을 비교를 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옵니다. 보시면 두 개의 레이어의 프로젝트를 사용했을 때만큼의 싱클레어보다는 아니지만 한 계층을 사용했을 때보다 61.1보다는 조금 더 높은 62.7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각각 4개의 경우에 대해서 싱귤러 밸류의 스펙트럼을 시각화한 것이 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보시면 다이렉트 클리어, 이게 빨간색 선인데 다이렉트 클리어가 프로젝트가 없이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써서 다이멘셔널 콜랩스를 예방했다고 보여지는 싱클레어만큼 싱귤러 밸류 값들이 존재를 하고요. 싱클레어인데 프로젝트가 없으면 이렇게 되게 빠르게 0에 가까운 값들이 되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그리디언트는 오직 리프레젠테이션의 일부만 사용을 했는데 왜 정확도 측정은 이 어쨌든 레즈넷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리프레젠테이션 전체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가 학습을 시켰는가 하는 건데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도 유용한 정보가 학습이 되기는 하는 건가라고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에도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RD에서 나머지는 사실 레즈넷의 마지막 컨볼루션의 앞에 있는 이 레시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커피된 값들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카피된 값들도 이제 이 인포 NC 로스를 미분을 해서 그레디언트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지만 또 어쨌든 컨볼루션 블럭이 학습되면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이어서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 다이렉트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다이멘셔널 콜랩스에 대한 되게 이론적인 근거를 이렇게 두 가지 strong augmentation과 implicit regularization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contrastive self-supervised learning인 다이렉트 클리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멘셔널 콜랩스를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싱클레어가 한 개 리니어의 프로젝터를 썼을 때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계점으로는 다이렉트 클리어나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두 개의 레이어의 프로젝트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레시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이 레즈넷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로는 이제 좀 일반화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발표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김동희님 질문 있으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컨클루전 부분에서 네네. 이제 리미테이션 쪽에서 이제 저도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인데, 투레이어 프로젝터가 있는 싱클레어보다 다이렉트 클레어가 성능이 안 나왔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저 투레이어 프로젝터가 다이렉트 클레어 방법론보다 다이멘셔널 컬랩스를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 프로젝터 자체가 다이멘셔널 콜랩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하지 않아서 네,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넌리니어 프로젝터가 증가를 하면서 싱클레어에서 성능이 증가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런 투리니어 그냥 MLP 넌리니어 프로젝트를 쓰면은 굳이 다이렉트 클레어를 안 써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일단 하나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투레이어 저 프로젝터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에 다이멘셔널 콜랩스를 그 문제를 조금 이제 엘리비에이트 할 수 있는 건지 완화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지긴 하네요. 논문에서는 혹시 저 투리니어 프로젝터에 대한 그러니까 넌리니어 프로젝터에 대한 더 추가적인 얘기는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프로젝터를 사용하니까 되게 위에 있는 리프레젠테이션들이 로우 랭크만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니까 이걸 한번 따라 해보자 음. 라고만 되어 있고 뒤 프로젝터들을 약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좀 덧붙여 말하면은 이 다이렉트 클레어가 약간 소타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논문이 아니고 좀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이렇게 쓰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발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스터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추가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톡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진행해주신 이재현님과 참여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